안녕하세요. 한주입니다. 오늘은 제가 2025년을 위해 준비한 다이어리들과 내년에는 어떤 기록들을 쌓아 나갈지를 공유해보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저는 성실한 기록러는 아니에요. 그런데 기록을 꾸준히 하는 것에 대한 로망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포기하지 않고 저에게 맞는 다이어리 세팅을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정착된 제 기록법을 공유해 볼까 합니다. 오늘은 꾸준히 기록하고는 싶지만 현실에 치여서 자꾸 미루시게 되시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기록의 특성에 맞춰서 소개를 해볼 건데요. 먼저 플래너나 독서 기록처럼 효율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기록들, 그리고 일기나 모닝 페이지처럼 사색하는 기록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개발을 위한 기록들을 사용하는 노트나 툴과 함께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메인 플래너는 트래블러스 노트입니다. 이 트래블러스 노트의 장점은 용도별로 커스터마이징이 용이하다는 건데요. 저는 깔끔한 걸 좋아하는 편이라서 매년 나오는 트래블러스 자체의 몬슬리 노트와 위클리 노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onthly, weekly, 그리고 도트 형식으로 된 노트 이렇게 세 개를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먼저 monthly 노트는 맨 앞에 1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열력이 있어요. 저는 여기에 1년 동안의 저의 성취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세팅을 해줄 겁니다. 유튜브 팟캐스트 업로드나 여행, 요가, 문화생활 등 이런 카테고리들의 색을 지정해서 해당 날짜에 색칠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색으로 표현을 해주면 빈도수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서 뭔가 지속해가는 원동력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장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먼슬리 형태의 달력인데요. 이 페이지에는 큰 이벤트만 적어 놓을 겁니다. 그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계획은 위클리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 페이지에서는 딱 지정된 스케줄만 볼 수 있도록 기록을 해둘 예정입니다. 그 다음 위클리 노트는 제 플래너의 핵심 페이지인데요. 저는 일주일 저녁에 한 주에 대한 대략적인 계획을 짜요. 매일매일 하기보다는 일주일 단위로 계획을 짜는 이유는 조금 더 큰 흐름을 보면서 계획하기 위함인데요.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에도 프로젝트 매니저가 존재하고 그분이 전체적인 스케줄을 조율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요일에 저는 저의 일주일 프로젝트 매니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의 계획을 짜놓고 월요일부터 그 다음 일주일까지는 저는 그냥 고민 없이 그 계획대로만 해나가면 되는 거죠.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거나 계획된 일이 끝내지 못했을 경우에는 일주일에 잡아놓은 큰 틀 안에서 조금씩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여유 시간을 남겨둬서 그 시간에 끝을 내는 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오후나 토요일 오후를 여유 시간으로 잡아두고 밀린 일이 없을 때에는 자유롭게 보내는 편입니다. 위클리 페이지의 사용법은 먼저 그날 해야 하는 일들을 적어두고 위쪽에 타임라인을 적어서 1시간 단위로 일정을 계획하고 있고요. 오른쪽 페이지에는 일정에 대한 디테일한 사항들을 적어둡니다. 예를 들면 유튜브 영상 촬영일 경우에는 소개할 책 리스트가 될 수도 있고요. 장을 보러 가는 날에는 구매할 목록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써두면 몇 시에 어떤 작업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작업에 대한 디테일한 사항들은 무엇인지 이 한 페이지 안에 볼 수 있어서 저는 이 포맷으로 거의 7년째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트 페이지는 메모장처럼 사용하는데요. 제가 항상 들고 다니는 다이어리가 이 다이어리이기 때문에 급하게 메모해야 될 것들이나 떠오르는 생각들을 적어두는 페이지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이 도트 페이지는 메모장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용하는 툴은 바로 노션입니다. 노션은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정말 무궁무진하게 쓸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저는 아직까지 화려하게 사용하지는 못하지만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모든 기기에 연동이 가능하고 깔끔한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션은 핸드폰만 있으면 어디서든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경험에 대한 감상이나 바로바로 적어야 하는 것들을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는 독서 기록, 콘텐츠 기록, 아이디어 노트, 테이스팅 노트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독서 기록을 보여드리면 설명을 위해서 이전에 썼던 기록을 1월에 읽은 것처럼 수정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페이지에서는 입력하는 데이터로는 작품명, 저자, 출판사, 분야, 국가, 책의 유형, 독서기간, 상태, 책 커버, 완독일, 별점 한 줄 요약, 그리고 올해 책 후보에 들어가는지를 체크하고 있고요. 아래 숨겨진 속성은 나중에 통계 페이지의 데이터를 끌어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뒤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자세한 독서 기록을 적어가는데요. 저는 기록에 대한 레이아웃을 딱 정해 놓지는 않고 그 책의 특성에 맞게 조금씩 바꿔가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지키려고 하는 점은 책의 내용을 요약하기보다는 내 감상과 내 느낀 점을 더 치중해서 쓰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이 독서 기록을 작성하는 데 조금의 팁을 드리자면 북마크, 그러니까 내가 인상 깊은 장면에 대해서 옮겨 적을 때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또 옮겨 적는 게 부담이 되실 수도 있잖아요. 그때 저는 사진의 텍스트 추출 기능을 사용해서 복사 붙이는 방법으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글들을 옮겨 적기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 방법을 한번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입력해 놓은 정보들을 바탕으로 뷰어를 변경하면 표 형식에서는 전체적인 책의 정보에 대해 한눈에 볼 수 있게 세팅했고요. 읽고 있는 책 페이지에서는 현재 읽고 있는 책 리스트와 중간에 포기한 책 리스트들을 볼 수 있고, 월별 독서 페이지에서는 월 단위로 완독한 책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갤러리에서는 책 커버를 보이게끔 세팅을 해놔서 조금 더 내가 어떤 책을 읽었는지에 대한 기억이 쉽도록 만들었고요. 타임라인을 통해서는 책 읽는 기간을 확인하면서 너무 또 지연되지 않게 독서 시간을 조절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독서 기록 위쪽으로 보시면 1년 단위의 독서 기록을 볼 수 있게 세팅해 놨는데요. 월별, 그리고 1년 동안에 내가 완독한 책의 권수와 읽고 있는 책의 권수를 확인할 수 있고, 옆쪽에는 올해 책 후보가 될 수 있는 작품들이 보이게끔 세팅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군더더기 없는 내용들만 기록을 해서 부담 없이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독서 기록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노션으로 쓰고 있는 다른 기록들도 지금의 포맷과 거의 비슷하게 세팅되어 있어서 간단하게만 보여드리면, 먼저 콘텐츠 로그는 책 외의 영화나 다른 영상 매체에 대한 리뷰를 위한 페이지고요. 전체적인 포맷은 독서 기록과 비슷한데 콘텐츠 특성에 맞춰서 입력하는 데이터를 조금씩 변경했습니다. 여기서는 작품명, 날짜, 카테고리, 감독, 주연 배우, 커버, 주제, 평점, 장소 이렇게 입력하고 있고, 자세한 기록은 독서 기록과 마찬가지로 특정 레이아웃에 따르지 않고 감상 위주로 쭉 적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 역시 표 뷰어에서는 전체적인 콘텐츠의 정보들을 한눈에 볼 수 있고요. 또 갤러리를 통해서는 포스터와 평점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놨습니다. 아이디어 노트는 말 그대로 아이디어들과 그것들의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예요. 메모장이나 다이어리 등 사방에 적어두었던 아이디어들을 한 곳에 모아두는 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를 쓰면서 내가 까먹었었던 아이디어들도 다시 생각할 수 있고, 또 여러 아이디어들을 결합시켜서 더 좋은 것들을 또 만들 수 있기도 하더라고요. 지금은 올해 진행되지 않았던 아이디어들만 모아둔 거라서 모든 내용이 아이디어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콘텐츠가 발행되고 나면 이렇게 완료로 변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이스팅 노트는 제가 새로 도전하고 있는 기록인데요. 제가 차도 좋아하고 커피도 좋아하고 술도 좀 좋아하는 편인데, 좋아해서 마시는 만큼 뭔가 남는 게 없더라고요. 스토리를 가끔 남기기는 하지만 음료에 대한 기록이라기보다는 일상 기록 같은 느낌이 들어서 2025년에는 테이스팅 노트를 한번 써보기로 했습니다. 이 테이스팅 노트의 기본적인 포맷은 독서 기록과 비슷해요. 입력하는 데이터만 음료 기준에 맞게 제품명, 분류, 생산지, 제조사, 품종, 빈티지, 도수, 가격, 평점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이건 제가 요 근래 마신 운남백차에 대한 기록인데요. 보시다시피 마실 때 바로바로 적어두는 기록이라서 막 그렇게 자세하지는 않아요. 제 감상 위주로 일단 적어두고 음료에 대한 더 깊은 공부가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집에서 기록을 하는 편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예쁜 다이어리에 수기로 뭐 이런저런 기록을 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노션처럼 바로바로 입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뭔가 자꾸 미뤄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쌓여 있는 것들도 저한테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대충이라도 핸드폰을 통해서 그때 감상을 적어 둔다거나 사진으로 찍어 놔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 조금 더 자세하게 수정하는 식으로 이렇게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꿀팁을 또 알려드리면, 저는 위젯에 노션의 즐겨찾기 페이지를 설정을 해 놨어요. 이렇게 해 놓으면 핸드폰을 켜자마자 내가 원하는 기록 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게 기록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사색하는 기록들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기록들은 저 자신을 위해서 일부러 좀 시간을 들여서 쓰고 있는 기록들입니다. 첫 번째로 쓰고 있는 기록은 모닝 페이지입니다. 모닝 페이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노트는 로이텀 A5 하드커버 도트 포레스트 그린 색상입니다. 모닝 페이지는 아티스트 웨이라고 하는 책에서 창의력 개발과 자기 성찰을 위한 도구로 소개되고 있는 글쓰기인데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A4 용지 3페이지 분량의 글을 아무런 제약 없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30여 분 동안 쓰는 것이 원칙인데, 저는 이 용량을 다 채우려면 1시간이 훌쩍 넘더라고요. 원칙도 중요하지만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저에게 맞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A5 크기로 3페이지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딱 30분이 걸리더라고요. 모닝 페이지를 쓰면서 느꼈던 장점은 뭔가 쓸데없는 잡념이나 걱정이 줄고 하루를 주도적으로 시작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또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의 글을 읽지 않아야 하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결과에 신경 쓰지 않는 글쓰기를 할 수 있고, 또 이것이 다른 글쓰기를 할 때도 뭔가 조금 더 편안하게 쓸 수 있는 해방감을 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마지막으로 좀 꾸준히 쓰신 분들만 느낄 수 있는 경험일 것 같은데, 하루하루 모닝 페이지를 써 갈수록 뭔가 저 자신한테 솔직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어야지 된다는 그런 강박에서 벗어나서 원래 내 모습을 들여다보는 속 얘기를 점점 더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런 느낌을 어느 순간 받고 나서부터는 약간의 중독처럼 이 모닝 페이지를 써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나의 모습을 알고 싶다든가 조금은 솔직해질 용기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정말 이 모닝 페이지 강추드립니다. 두 번째로 쓰고 있는 기록은 바로 일기입니다. 아직까지 딱 마음에 드는 일기장을 발견하지 못해서 몇 년째 바꿔가면서 쓰고 있는데, 2024년 올해에는 호보니치 테초 다이어리를 썼었고, 2025년에는 미도리사에서 나온 히비노 2025년 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히비노의 특징은 하루에 2페이지를 기록할 수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A6 정도의 크기여서 2페이지긴 하지만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용량이라고 생각합니다. 맨 앞쪽 먼슬리 페이지에는 오늘의 하루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식으로 꾸며볼 예정이고요. 메인 페이지에서는 먼저 오른쪽에 24시간 시간축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축을 사용해서 1시간 단위로 하루를 돌아보고, 내가 돌아봤을 때 계획대로 진행됐거나 의미가 있던 시간이었는지 아니면 조금은 낭비를 했던 시간이었는지를 돌아보면서 약간의 반성과 경각심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옆쪽 남은 칸에는 오늘의 감사한 점과 반성하는 점, 그리고 나에게 영감을 준 어떤 것들에 대해서 적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옆쪽 왼쪽 페이지에는 기존의 일기장처럼 일기를 쓸 예정인데요. 글뿐만 아니라 사진을 붙인다던가 그림으로 표현한다던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써볼 예정이라서 아주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기 쓰는 시간을 하루 스케줄로 딱 지정을 해 놨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일정들 때문에 계속해서 밀리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녁 10시 에서 10시 반쯤, 그러니까 침대에 들어가기 직전에 쓰는 편인데요. 침대에 들어가기 전에 뭔가 생각 정리도 되고 이 일기를 쓴다는 것 자체가 뭔가 또 하나를 이뤘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훨씬 편하게 잠에 들 수 있더라고요. 그다음으로는 자기 계발을 위한 기록인데요. 먼저 제 글쓰기 노트입니다. 저는 영상 만드는 아이디어도 그렇고 어떤 것을 시작하기 전에 손으로 먼저 이렇게 브레인스토밍 하듯이 적어 보고 시작을 하는 편이에요. 일단 그렇게 해야지 생각도 잘 떠오르고 정리도 뭔가 수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트는 제가 쓰고 싶은 글의 초안들을 마구잡이로 기록할 노트입니다. 이 노트와 노트 커버는 트롤스 페이퍼 제품이고요. 공식 제품명은 에센셜 노트, 다티드 저널, 그리고 패브릭 재킷은 라지 사이즈 닷 베이지 색상입니다. 새해가 된 만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미래의 꿈을 위해서 예쁜 노트 하나 장만하시는 그런 사치도 꽤 좋은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번째 노트는 제 문화생활에 대한 기록인데요. 내년에는 영화도 되도록이면 영화관에서 보고 전시나 미술관도 많이 다녀볼 예정이라서 티켓들을 정리할 수 있는 포켓 노트를 준비했습니다. 이 제품은 롤리데이에서 나오는 메모리 이너 포켓이라는 제품인데요. 한 페이지마다 영수증이나 티켓 같은 것을 꽂을 수 있는 포켓이 있고 그 앞에 짧은 감상을 쓸 수 있는 칸이 그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험들에 대한 기록은 SNS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SNS가 왠지 사적인 공간이라기보다는 공적인 공간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자유롭게 글을 쓰기가 힘들더라고요. 저 피드 하나 올리는데도 막 30분이 걸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개인적인 기록을 하기 위해서 저만의 노트를 만들었고요. 또 나중에 티켓이나 영화표 모아둔 것도 보면 왠지 뿌듯할 것 같아서 올해는 이렇게 기록을 해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노트는 바로 공부 노트입니다. 제가 올해 중순부터 여러 수업에 참여하고 있어요. 뭐 따로 대학원에 다니는 건 아니고 무료 아니면 저렴한 가격에 퀄리티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루트를 좀 알게 돼서 열심히 듣고 있는데요. 이런 강의들은 대부분 일회성이거나 아니면 회차가 짧은 편인데 그때마다 이제 필기할 노트를 사기에는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종이에 필기를 하고 그 필기를 나중에 분야별로 보관할 수 있는 바인더를 준비했습니다. 이 제품은 무인양품 제품이고요. 공식 제품명은 폴리프로필렌 바인더 A4 30홀과 루즈리프 A4 7mm 가로줄입니다. 어떤 강의들을 듣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면 제가 또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의 2025년을 위한 기록들을 보여드렸는데요. 그래도 지금까지 나름 꾸준한 기록물을 작성해 온 사람으로서 마지막 꿀팁을 알려드리면 나만의 편한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사소한 예이긴 하지만 저는 펜보다는 샤프로 글을 쓰는 게 조금 더 편하고 글씨체도 훨씬 예쁜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젠 기록을 예쁘게 하시는 분들의 SNS를 보면 볼펜으로도 정말 깔끔하게 딱 기록을 하시잖아요. 저도 한동안 그것들이 부러워서 그렇게 볼펜으로 해 봤는데 그 느낌이 안 사니까 저도 점점 더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다시 샤프로 일기도 쓰고 뭐 다른 다이어리도 쓰고 있는데 이렇게 뭔가 남들이 하는 것이 예뻐서 참고하는 건 좋지만 자기가 좀 꾸준히 해 보면서 자기만의 방법을 찾는 게 이 기록을 꾸준히 할 수 있는 마지막 꿀팁일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원래 SNS도 하지 않았었고 사진도 잘 찍지 않아서 일상 기록이 거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행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SNS 피드를 정리하고 있는 친구를 봤는데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기억 속에서 흐릿하게 있는 과거의 추억들이었는데, 친구들은 그 피드를 보면서 그때 그날을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 일기라도 쓰자.'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한 것 같고요. 지금까지의 그 기록들이 저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온전히 나를 위한 것, 나를 위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점점 더 애정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랑 나눠 보고 싶었어요. '온전히 나만의 기록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요. 그러면 2025 년에는 조금 더 기분 좋은 기록들만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